네, 안녕하세요.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온유학원 다산관 원장을 맡고 있는 영어과 대표 강사 이진구라고 합니다. 오늘은 이렇게 녹화 버전으로 동아고 2학기 첫 번째 중간고사였던 월요일 영어 시험 분석에 대한 영상을 찍고자 이렇게 자리에 섰는데요. 사실 이번 시험 굉장한 불내신이었습니다. 저희가 사실 불수능 이런 말은 해도 불내신 이런 말이 좀 낯설긴 하죠. 하지만 이번에 영어 시험 정말 역대급으로 어려웠긴 했는데요. 한번 저랑 어떤 부분이 어려웠고 그 다음에 우리 친구들이 또 이번엔 어떤 성과를 냈는지도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번 시험 같은 경우는 유형면에서는 딱히 달라지거나 특별한 건 없었어요. 그래서 객관식 문항 같은 경우는 똑같이 기존과 16문항이 나왔고 논술형 같은 경우에는 5문항이 나왔습니다. 근데 이번에 좀 눈에 띄는 특징이라고 할 만한 부분은 바로 외부 지문 출제 비율에 있는데요. 지금 앞에서도 보시면 알겠지만 11번부터 13번까지 내리 외부 지문이었고 그게 이제 뒤로 와서도 논술형 2번부터 논술형 4번까지가 또 외부 지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외부 지문의 어떤 출제 비율이 굉장히 높아졌다는 데서 이번 시험의 특징을 찾을 수 있겠습니다. 실제로 아이들이 이번에 시험을 보고 나서 저랑 피드백을 할 때 객관식 같은 경우는 만점 그리고 다 맞은 친구들이나 한두 개 틀린 친구들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하지만 이번 시험 특히나 서술형이 희비를 좌우했다. 이렇게 좀 얘기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대표적인 문항들을 좀 살펴보고자 해요. 일단 제가 좀 정리를 해봤는데 포인트는 제가 뭐라고 써놨죠? 압도적인 외부 지문의 출제 비율에 있다라고 써놨습니다. 교과서 같은 경우는 1, 2과에서 5문항이 나왔고 부교재 같은 경우는 11, 14, 15강에서 근데 15강은 4지문만 들어갔어요. 그래서 16지문에서 11문항이 나왔고요. 이 외부 지문 연계 비연계를 합쳐서 6문항이 나왔습니다. 지금 1등급 컷은 학교 공식 발표로 83.8점입니다. 이게 어느 정도로 사실 놀라운 수치냐면 제가 이제 동아고를 지도한 지 10년 가까이가 돼 가는데 2019년 첫 중간고사였을 거예요. 그때 이제 1컷이 87이었거든요. 그때가 사실 영어 시험이 가장 어려웠어요. 제가 기억하는 가장 낮은 1등급의 컷이었는데 지금 요번 시험이 83.8을 기록합니다. 이건 정말 전례 없었을 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좀 찾기 힘들지 않을까. 그래서 이번 시험을 아마 학교생들이 조금 교훈을 주고자 하신 것 같아요. 조금 느슨하게 공부하는 여러분의 모습을 보고 학생들의 모습을 보고 좀 불방망이를 드시지 않았나. 쉽지 않다. 학교 수업 그다음에 시험 대비 좀 열심히 임해주길 바래 라는 어떤 조언을 주시고 싶지 않았나 예측을 해보고요. 제가 이제 써놨는데 통함기는 정말 불필요해졌어요. 왜냐하면 다수의 변형과 외부 지문의 혼합 출제, 그러니까 절반 정도는 원래 지문, 나머지 절반은 외부 지문이 섞여 있습니다. 혹은 아예 소재나 특정 주제만 유사하고 글은 다른 걸 가져와요. 그럼 이런 거는 지문을 통째로 외워봤자 별 효능감을 느낄 수가 없어요. 실제로 여러분들이 쌤한테 와서 쌤 이번 시험 통함기를 안 했는데 걱정돼요. 혹은 통함기를 했기 때문에 잘 볼 것 같아요. 쌤이 뭐라 그랬었죠? 그거 믿으면 안 될 것 같은데 라고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게 그대로 드러난 시험이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다만 이제 효율적인 학습과 전략적인 외부 지문 대비가 필요하다. 그래서 외울 건 반드시 외우되 이제 앞으로는 서술형, 외부 지문과 관련된 데서 조금 더 포커싱을 둬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사실 이런 시험 유형이야말로 다른 학교와 섞이지 않는 오직 동아고만을 위한 전문가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 여러분 요즘 광고가 워낙 많이 돌아다니니까 현 어디 어디 출강, 현 어디 어디 대표 강사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 말인즉슨 동아고 시험에 집중할 수 없다는 얘기죠. 쌤은 아시겠지만 동아고만 합니다. 다른 헛짓거리 전혀 하지 않아요. 오직 여러분만을 위해서 문제를 만들고 자료를 준비하기 때문에 이번 시험처럼 좋은 성과를 낼 수 있었다고 자부하고 싶네요. 넘어가서 볼게요. 대표 문항을 좀 보고 싶은데요. 사실 이건 적중 사례이기도 합니다. 이번에 첫 번째 중간고사 2번 문항이 어법 문제였는데 여기 보시면 B번이 어법상 오류가 있어요. A번도 오류가 있지만 B번 같은 경우는 원래는 원문에 이 전치사 애시
없었어요. 그때는 문장이 완전했기 때문에 요 where 관계부사의 사용을 사는 게 적절했지만 지금은 at이 들어와 버렸습니다. 근데 이걸 우리가 대비했죠. 쌤이랑 수업하던 사람들은 생각이 너무 잘 날 텐데 제가 전치사의 목적어가 없는 경우를 이렇게 동형 모의고사 2회 1번 문항을 통해서 만들어 드렸습니다. 그래서 쌤이 얘기했던 걸 기억했던 친구들은 또 문제를 풀었던 기억이 번쩍 났던 친구들은 아주 쉽게 고르지 않았을까. 우리가 보통 문장의 완전 불완전을 가늠하는 경우에도 굉장히 피상적인 지식이 있는 친구들이 많아요. 그래서 불완전한 문장이 어떤 문장이야? 이렇게 물어보면 그냥 명사가 없는 거? 그럼 명사 자리가 어디인지 말해봐 라고 할 때 이 전치사 뒤까지 얘기 못하는 친구들이 꽤나 많습니다. 여러분 단편적으로 완전 불완전 이런 데서 그치지 마시고 정말 내가 불완전한 문장 완전한 문장의 패턴을 쓸 수 있는지 그리고 동사 특성에 따라 완전 불완전의 문장이 어떤 식으로 달라지는지 그걸 복합적으로 숙지해 두는 연습을 꼭 앞으로도 해보시길 바래요. 넘어가서 보면 이건 사실 외부 지문이었어요. 그래서 13번 문항을 보면 IQ와 EQ와 관련된 얘기였는데 이게 원래는 부규제 문항이었죠. 그래서 IQ가 초반에 직업을 얻는 데는 유효하지만 앞으로 장기적 성공에 있어서는 EQ 그러니까 우리 어떤 정서적 지능이 훨씬 더 중요한 역할을 한다라는 지문이었습니다. 쌤이 외부 지문을 중점으로 만든 모의고사 5회 논술형 2-1번에서 물론 지문을 위한 대비는 달랐어요. 이건 사실 쌤이 교과서 일과를 위한 외부 지문을 찾아온 거였는데 교과서 일과에도 사실은 그 끔찍한 뉴스 스토리에 영감을 받은 어린 학생이 사이버 불링을 막기 위해서 그 어플을 개발했을 때 요 엠파티의 문화를 장려하고자 하는 거야 라고 외부 지문 서술형으로 내렸습니다. 기억나시죠? 그래서 이 단어 그대로 적중했어요. 보이실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외부 지문 대비라는 건 사실 이런 얘기도 들어봤을 거예요. 외부 지문 대비를 어떻게 하냐? 기본적인 영어 능력을 신장시켜야 된다. 이거는 가르치는 사람의 편의를 위해선 좋은 말이죠. 그건 관련된 외부 지문을 찾을 노력을 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런데 현혹되시면 안 돼요. 쌤도 중간고사처럼 3-4문제씩 외부 지문을 그대로 맞출 때도 있겠지만 못 맞추는 경우에도 이렇게 간접 연계로 들어맞게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외부 지문 대비 수업을 우리가 할 때 그다음에 외부 지문과 관련된 집중적인 동형 모의고사를 볼 때 조금 더 집중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에요. 쌤이 이번에 시험 대비할 때 여러분한테 들었던 말들 중에 조금 우려스러웠던 게 쌤, 아니 만들어 주신 5회 같은 경우는 너무 외부 지문과 관련된 어법하고 서술형만 있어서 실제로 원래 시험 범위는 별 대비가 안 되는 느낌이에요. 이제 시험이 얼마 안 남았는데 원래 지문에 있던 범위의 글들을 잘 숙지하는 게 훨씬 좋지 않을까요? 라는 질문을 진짜 많이 받았어요. 뭐 카톡으로나 혹은 개인적으로 찾아와서. 근데 쌤은 소문으로 듣기도 했고 이번 시험이 좀 어려울 거다라는 걸 지난 2번의 시험이 좀 다소 쉬웠기 때문에 한 번 정도는 어렵게 가시지 않을까라는 좀 촉이 왔었거든. 그래서 좀 어렵게 내봤죠. 그래서 이런 부분을 앞으로는 더 많이 연습해야 돼요. 쌤도 기말고사 이제 마지막 시험을 앞두고 1학년 마지막 시험입니다. 이제 조금 더 이런 부분에 중점을 두고 문제를 더 만들고 찾아내고 만들려는 훈련을 한 겁니다. 쌤은 동화고만 하잖아요. 여기만 목숨 걸고 다 만들어 드릴 거예요. 파이팅 하세요. 그 다음에 마지막 외부 지문 논술형 3번이었습니다. 여기가 이제 학교 지문인데 요거 같은 경우도 이제 지나친 자기 정보에 대한 공개는 오히려 관계를 위축시키고 withdraw니까 여러분 물러나게 하는 거잖아요. 얘가 왜 이렇게 나한테 많은 정보를 얘기하지? 좀 불안한데? 얘는 못 믿겠는데? 그래서 요지는 뭐였냐? 바로 너무나 많은 정보를 공개하는 건 오히려 관계를 우리 doom은 원래 운명이라는 뜻도 있지만 부정적으로 동사의 의미로 끝내다, 종결시키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자, 근데 이걸 우리가 같은 지문은 아니지만 동형 모의고사 3회 논술형 5-1번을 통해서 비슷한 소재의 이야기를 다뤘습니다. 그게 뭐였죠? 바로 효과적인 자기에 대한 정보 공개는 여기 적절함으로 인해서 특징 지어질 수 있다. 근데 적절하다는 게 뭐였어요? 때문에 여기 영장 문제 내드렸던 거 기억나시죠? 결국 이 사람과 나의 관계의 친밀감에 align with 맞도록 그에 맞춰서 정보를 순차적으로 공개하는 게
중요하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쌤이 외부 지문 만들 때 어떻게 해드려요? 실제로 해석까지 싹 다 넣어드리고 여러분한테 혹시 이 지문이 똑같이 안 나오더라도 보통의 외부 지문이 담고 있는 논지가 비슷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해석 한번 읽어보자. 그리고 집에 가서 틀린 문항은 꼭 한번 다시 써보자라고 권고드리고 있죠. 여러분 이 작업을 정말 열심히 수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간접적으로만 여러분이 알고 있다는 느낌을 받아도 실제로 시험장 가서 문제를 푸는 속도나 여러분의 자신감은 아마 2배, 3배 이상의 효능감을 가져다 줄 거예요. 넘어가서 볼게요. 그 다음에 요번에 이제 킬러 문항은 요거였다고 봐요, 쌤은. 사실 뭐 같은 외부 지문이고 같은 동형 모의고사였는데 여기 지금 영작을 할 때 good listener가 의미하는 걸 문맥상 의미에 맞게 영작을 해야 됩니다. 근데 여기 보시면은 변형을 해서 영작을 해야 돼요. 여기 어법에 맞게 형태를 변형할 것이라고 돼 있죠. 사실 우리가 지난 1학기 때는 외부 지문 같은 경우는 거의 배열 영작의 주를 이뤘는데 이렇게 형태까지 바꿔서 영작을 해야 되는 문항이 나오니까 아마 기겁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실제로 여기 good listener는 자기에 대한 정보를 공개 안 하면서 추가적인 친밀함의 발달을 저해하고 막는 사람이란 뜻이었죠. 그래서 그걸 바탕으로 써야 되는데요. 여기 지금 후까지는 출제자가 제시를 했기 때문에 그 다음은 동사인 서술어로 출발을 해야 됩니다. 맞죠? 그리고 여기 someone이 단수 명사이자 선행사이기 때문에 서술어가 될 수 있는 practice, prevent, develop 중에 하나를 선택하셔서 바로 단수 동사의 형태로 쓰셔야 돼요. 물론 오픈업도 있네요. 하지만 쌤 여기 밑줄 쳐놓은 것처럼 이 녀석의 의미를 바탕으로 써야 되기 때문에 이 누군가는 바로 자기 정보는 공개 안 하는 사람이라고 써야겠죠? 그래서 practice, 실천하는 사람. 뭘 실천하는 사람? one way listening이니까 우리가 대화라는 건 사실 양방향의 티키타카가 있어야 빌드업이 되는 건데 one way 뭐예요? 일방향에 듣기만 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남의 정보를 듣기만 하는 사람, 정확하게 자기 정보는 공개하지 않는 사람과 같은 맥락에서 파악을 하셨어야 돼요. 어렵죠. 그래서 앞으로 이런 문항들을 쌤이랑 조금 더 훈련하는 연습을 해보자. 쌤도 만반의 준비를 마지막 기말고사를 위해서 하겠다라는 약속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학교에 맞춰서 특화된 수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재원생들은 이 얘기를 뭐 굳이 보실 필요가 없지만 아직 쌤 수업을 안 듣고 있거나 혹은 들어보지 않은 사람들은 잠깐 설명을 해드릴게요. 일단 동하고 유형에 맞춘 수업을 합니다. 쌤 같은 경우는 문제를 제작하거나 외부 지문의 출처를 찾을 때도 완벽하게 동하고 기출을 바탕으로 만들어요. 쌤이 거의 10년 동안 동하고를 지도해 오고 있다 그랬죠. 그래서 1학년에서 논수령, 어법, 외부 지문 나온 것만 거의 800제에 달하는 데이터베이스를 갖고 있어요. 이건 아마 이 지역에 그 누구도 갖고 있지 않을 거예요. 혹시 여러분이 누군가의 수업을 듣고 있다면 가서 여쭤보세요. 쌤, 혹시 기출 언제 것까지 갖고 계세요? 그게 만약에 없거나 혹은 파악이 안 돼 있거나 파악돼 있는 연도가 굉장히 얇다라고 하면 좁다라고 하면 여러분은 수업의 방향성을 바꿔봐야 합니다. 요건 진심으로 드리는 말씀이에요. 그다음에 조교쌤들 같은 경우도 쌤 제자 출신의 동아고 졸업생들입니다. 그래서 뭐 잘 아시는 승건쌤, 우리 은서쌤, 다양한 조교쌤들이 여러분의 어떤 길라잡이가 돼주고 있죠. 앞으로도 조교쌤들하고 많이 상담하시고 학교생활 관련된 꿀팁 많이 얻어가시기 바랍니다. 녹화는 뭐 지금처럼 잘하고 있어요.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훌륭한 환경에서 여러분의 복습과 결석 대비를 위한 완벽한 영상을 찍어두고 있습니다. 실제로 쌤이 이제 동형 모의고사는 거의 5회 이상을 제작을 해요. 보시면 알겠지만 동아고의 출제 경향, 문항수까지 동일합니다. 하지만 난이도는 실전보다 조금 어렵게 구성하려고 노력하는 편이에요. 우리 언제나 실전은 현장보다 어렵게, 현장에선 수월함을 느끼도록 공부하시고 준비하셔야 됩니다. 이건 뭐 모든 과목, 모든 공부, 그 다음에 앞으로 뭐 인생을 살아가실 때 실전에서 뭔가 하셔야 될 일들은 그거보다 항상 2단계 정도 높은 수준에서 공부하고 준비하는 태도를 가지기를 또 여러분보다 조금 어른으로서 권고를 좀 드리고 싶어요. 그 다음에 이 손필기북은 쌤이 직접 이제 학교 시험 범위의 글들은
교과서 같은 경우는 인터넷 자료가 많죠. 부교재는 인터넷 자료가 없습니다. 쌤이 직접 손글씨로 써서 드리고 있어요. 이것도 뭐 가끔 인터넷 자료들이 돌아다니는데 정확하게 핵심을 집어내지 못해요. 뭔가 컬러도 많고 눈으로 볼 땐 예뻐 보이지만 동아고에서 요구하는 방향대로 분석을 해놓지 않았습니다. 그런 것들 보고 계시다면 당장 접어두시길 바랄게요. 영상은 이렇게 항상 녹화가 되고 주차별로 여러분에게 링크로 공개가 되고 있습니다. 이제 추석이 지나면 바로 우리는 기말고사를 대비해서 수업을 시작할 거예요. 바로 준비하셔야 됩니다. 7주가 될 건데 이 과정에 따라서 여러분이 완벽하게 마지막 시험을 대비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 놓을 거예요. 앞에 1에서 3주 정도는 완벽하게 내용을 기반으로 정리를 하고요. 그 다음에 2주 정도는 어법 중심의 변형 문제, 서술형 연습, 그 다음에 동형 모의고사, 외부 지문 대비 완벽하게 대비할 겁니다. 기말고사 같은 경우는 여러분이 공부하는 과목도 많아지고 다른 과목에 대한 어떤 학습 부담을 크게 느끼시기 때문에 쌤이 그걸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주1의 수업을 효율적으로 잘 해내고 있잖아요. 앞으로도 쌤이 잘 준비해서 다른 과목과 크게 충돌하지 않도록 효율적인 학습을 완벽하게 시켜드리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등급별로 학습을 어떻게 해야 될지 좀 제안을 드리고 싶어요. 사실 이번 시험에서 3등급 이하인 친구들은 첨삭이나 보강 수업을 적극 고려해 보세요. 쌤이 사실은 대형 강의를 하고 있잖아요. 지금 현장에서 제일 많을 때는 거의 70명에 달하고 우리 학원을 다니는 쌤 수업을 듣는 친구들만 거의 250명에 육박하는데 모든 친구들이 대형 수업에 만족할 수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쌤이 그걸 외면하지 않습니다. 실제로 저랑 팀 티칭을 해주시는 유정쌤, 그다음에 동아고 출신의 우리 혜연쌤 다 첨삭을 위해서 또 여러분의 보강을 위해서 발벗고 나서 준비해주고 계십니다. 근데 여러분이 이걸 활용을 잘 안 해요. 아마 바쁘시겠죠. 근데 3등급 이하인 친구들은 명심하실 게 자기 객관화를 좀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나보다 좀 잘하고 좀 점수를 잘 받은 친구들과 비교해서 쟤는 안 하잖아. 쟤는 정규 수업만 딱 듣잖아. 심지어 쟤는 클리닉도 빼던데 쟤 따라 하면 성적이 많이 나오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사실 자기 객관화라는 건 남들보다 내가 뭐가 부족하지? 저 친구와 비교할 게 아니라 내가 모르는 게 뭐지를 빨리 객관적으로 판단해서 여러분이 그걸 채우는 노력을 해야 저 친구와 비교하지 않는 여러분만의 어떤 진짜 실력이 쌓이게 돼 있어요. 이건 쌤이 적극적으로 투자하고 여러분을 위해서 언제라도 무료로 진행을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여러분이 요 토요일 2번의 수업, 그 다음에 세연 쌤이 진행하는 개별 맞춤, 요건 시간을 여러분의 일정에 맞춰서 진행을 해준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렇게까지 하는데 안 하실 거예요? 변화하지 않으면, 행동하지 않으면 달라지지 않습니다. 당장 추석 잘 쉬시고 이 첨삭에 대한 고민을 진지하게 해보시길 바랄게요. 쌤한테 얘기해도 되고 우리가 이제 첫 수업 때 한 번 더 설문조사를 대대적으로 할 테니까 시간이 되는 선에선 꼭 한번 참석을 해보세요. 다만 일단 참석하면 끝까지 해야 됩니다. 넘어가서 그 다음에 이제 1, 2등급을 받은 친구들은 우선 칭찬해 줄게요. 너무 잘했고 대견하고 현장에서 어려운 시험을 잘 대처했어요. 그러나 방심은 금물이에요. 철저한 오답 분석을 하시고 일단 기말 같은 경우는 타 과목과의 균형 잡힌 학습이 고려가 돼야 돼요. 그리고 중간고사는 기말고사 수행과 합쳐지잖아요. 그래서 이 나중에 최종적으로 받게 되는 결과에 주목하셔야지 지금 한 번의 시험에 일일비하시면 안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수행평가를 통해 5점을 남기지 말자라고 했는데 이거 감점돼서 어이없이 최종적으로 2등급 받아오는 친구들 꽤 많아요. 조심하시고 쉬운 거더라도 필요하다면 쌤에게 도움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이 사실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맞은 문항도 내가 찍어서 맞췄거나 혹은 오답을 완벽하게 소거하지 못해서 빈약한 근거를 가지고 풀었다면 틀렸다고 생각하세요. 시험지 펴시고 내가 정확하게 근거를 알고 풀지 못했다. 그럼 X 치세요. 그래야 다음 시험에 보다 완벽한 결과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1등급입니다. 사실 10년간 최악과 최고의 난이도였지만
최고로 해냈습니다. 지금 1등급이 정확하게 40명입니다. 근데 제가 지금 주말반이나 몇몇 친구들은 제가 알기로 좀 잘 봤을 것 같은데 아직 응하지 않은 친구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아마 1등급을 석권할 수도 있고 전체가 다 나올 수도 있고요. 40명은 확정이 됐습니다. 자, 여러분 아마 설문조사 하실 때 쌤 너무 못 봤어요. 죄송해요. 80점대라니 울고 싶어요. 엄마 이런 댓글 많이 하셨는데 저는 시험지를 보자마자 직감을 했어요. 아, 이건 역대급 1컷이 나오겠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전교 1등한 김땡 친구부터 이 친구는 마지막 문제를 틀렸더라고요. 이게 이제 영어로 쓰는 건 한국어로 쓰는 줄 알았대요. 와우. 아무튼 그래서 기말고사 때는 그런 실수 하지 말란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친구를 다 칭찬드리고 이에 준하는 점수를 받지 못했더라도 남은 시험 그다음에 여러분 입시는 긴 레이스예요. 끝까지 쌤이 포기하지 않고 도와드릴 테니까 여러분도 끝까지 이겨내는 모습을 쌤에게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추석 잘 쉬시고 그다음에 맛있는 거 많이 드시고 행복한 마음 충전하신 다음에 이제 지난 시험은 덮어두고 좋은 결과 나쁜 결과를 마음에 담아두지 마시고 쌤과 함께 정진해 보도록 합시다. 네, 오늘 발표는 여기까지고요. 이제 차례로 국어쌤도 영상을 올리셨고 저도 이렇게 영상을 올렸고 그다음에 이제 과학쌤도 아마 영상을 올려주실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꼭 이번 시험 한번 복기해 보시고 앞으로 내가 어떤 식으로 기말고사 대비 또 2학년 시험 공부를 해나갈지 스스로 생각도 해보시고 그게 어려우면 쌤하고 면담도 한번 해보시는 어떤 그런 적극적인 태도를 보여주시길 다시 한번 간곡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시험 너무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사실 모든 과목이 조금 난이도가 어려웠잖아요. 스스로를 좀 토닥여주고 달래주는 시간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추석 동안 좋은 시간 많이 보내시고 쌤이랑 현장에서 만나도록 합시다.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